좋아요, 구독. 마스터님, 앞서서 이 나스닥 선물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수익 내는 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항생은 어떨까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로 일단은 좀 나눠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조금 이따가 PDP 다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단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타는 일단은 저한테 맡기시면 되고, 네. 내일 또 오전 10시 10분부터 제가 무료 공개 방송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생 단타 전략 어떻게 하는지 일단 좀 보여드릴 거니까, 네. 항생 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서 항생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필히 내일 오전 매매 오전 방송 일단 필히 조금 참석을 해주시면, 네. 항생을 어떤 데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일단 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항생은 기본적 분석을 제가 일단 해드릴 건데, 네. 자, 화면 보면서 일단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일단 항생을 해드리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커리어를 잘 모르실 건데, 네. 항생은 일단은 제 주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주말 특강을 어저께도 했거든요. 일요일날 주말 특강을 했는데, 여러분 항생을 하시면 성견 선생의 경제공작회의, 중국 경제공작회의입니다. 이게 플레임이 중국 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있고요. 네. 이게 매년 12월에 개최를 합니다. 중국에서. 중국 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있고 매년 12월에 일단은 개최를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 하거든요. 거의 전 세계에서 다 하는 건데 한 해를 반성하고요. 한 해의 경제 상황을 복기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게 관례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요, 중국 경제공작 회의라는 이름으로 일단 요거를 하고 있어요. 성견 선생 방송을 일단 보시면 제가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해외 선물 전문가 중에 최초로 2019년도부터 중국 경제공작 회의를 매년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왜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이 경제공작 회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중국의 상황, 그리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홍콩은요, 여러분,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경제상으로는 그냥 소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상으로는 소중국. 그래서 항생 하시는 분들은 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중국의 경제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일단은 반응을 하셔야 돼요. 자, 월봉 차트인데 제가 2019년 경제공작 회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항생, 중국 시장, 그리고 홍콩 시장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1년, 제가 2019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2019년, 2021년을 기점으로 뭡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봉이 아니에요. 월봉입니다. 월봉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이게 2011년입니다. 여러분, 2011년. 자, 2011년 가격이에요. 쭉 그어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2021년 하단부를 찍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24년 초에도 하단부 찍고 지금 쌍바닥 형성하고 일단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쌍바닥을 형성하고, 자, 기술적 분석으로 쌍바닥을 형성하고 반등 일단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등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4월부터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도 뭡니까? 월봉으로 볼까요? 그래도 얼마 안 돼요. 그죠? 얼마 안 됩니다. 이 현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차트의 모양은 어떻게 갈 것이냐? V자 반등으로 오를 것이냐? 왜냐면 중국이 기사에서 보세요. 자, 지준율 인하입니다. 지준율 인하. 그리고 아까 그 금리 인하라고 했죠?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기준금리 인하해야 된다. 자, 지준율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있고 시중은행이 있죠. 그러면 시중은행은 파산에 대비해서 중앙은행에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국가마다 다르니까 5%를 예치를 한다라고 쳐요.
그러면 시중은행은 자기 금액의 95%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95%를 어디로 분산을 시켜요? 가계와 기업에 분산을 시켜서 돈을 돌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뭡니까? 5%만 중앙은행에 주는 거예요. 근데 지준율을 인하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5%였던 지준율을 예를 들면 3%로 낮춘다. 그럼 은행은 몇 프로를 가지고 있어요? 97%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을. 네. 그럼 97%를 뭡니까? 가계와 기업, 시장에 뿌리는 거죠. 유동성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유동성, 통화량 공급을 더 많이 하니까 통화량 공급을 언제 많이 합니까, 여러분? 경기를 부양시킬 때. 그렇죠. 빙고.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준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 공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시면 돼요. 제 방송은 그냥 몇 번 돌려보시면 되거든요. 지준율 같은 경우에는요, 자, 중앙은행에서 하는 대표적인 통화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 여러분들 금리 인상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고 지준율을 바꾸는 것도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느냐,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많이 써먹는 뭡니까? 대표적인 통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국이 지금 지준율을 낮추는 거예요. 두 번째, 금리를 인하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죠? 금리를 인하하면 뭡니까? 돈을 많이 갖다 쓰죠. 이자가 싸니까. 그래서 뭐예요? 통화량이 증대되는 거. 지준율도 통화량이 증대되는 거. 이 두 가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표가 뭡니까? 목표. 왜 해요? 경기를 그렇죠. 부양. 앵커님 오늘 100%예요. 네. 그죠? 네. 네.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서 중요하죠. 왜 중국은 경기를 부양하려고 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물고 물리죠. 왜 경기가 안 좋을까? 이겁니다. 여기는요. 2020년과 2021년 제가 강의를 했던 중국 경제공작 회의 그 내용 안에 모든 100%의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회장이 마윈이죠. 뭐 하고 있나요? 지금요? 네,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식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국 최대 기업인 마윈 회장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알리바바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의 해답은요, 바로 기업 규제입니다. 기업 규제. 자, 중국은 미국의 자국 기업의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요. 꺼리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되게 못마땅해 하고요. 막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디디추싱입니다. 디디추싱. 디디추싱 지금 어떻게 됐죠? 나스닥 상장됐다가 중국 정부가 이해 안 되시죠? 중국 정부가 자기네들 기업을 괴롭혀요. 나스닥에 상장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진 상폐했습니다. 네. 앵커님 처음 들으시죠? 네. 네. 제 방송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2020년과 2021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경제공작 회의에 모든 답들이 다 들어있다. 왜요? 기업 규제가 우리네들 상식으로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정부가 삼성전자의 어떤 사업을 막는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무슨 사업을 막는다. SK의 사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겁니다. 정부가 잘 나가는 기업의 사업을 막아버려요.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결론은 이거거든요. 큰 프레임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연결된 기업들, 중국 자국의 기업들은 세계로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중국 안에서 뭡니까? 그냥 녹아버리는 현상이 최근 2019년도부터 일어났던 현상이고 그런 기업 규제에 대한 현상이 풀리지 않은 채로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책을 뭐를 쓰고 있느냐? 통화 정책을 쓰고 있어요. 통화 정책. 어떤 통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기업의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그죠? 두 번째, 기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준율을 낮추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입니다. 인민은행의 기준금리를 낮추는. 자, 여러분 보세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써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근데 지금 소중국이라고 하는 항생 지수는 어떻게 돼요? 뭡니까? 떨어져요. 역대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2011년 가격을 깬 거예요. 2011년 가격을 깼다라는 건 뭡니까? 홍콩, 중국, 홍콩 똑같다고 그냥 치겠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11년 전으로 후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 잘 아셔야 돼요. 11년 전 가격을 깼다라는 건 뭐예요? 중국 경제가 11년 전으로 후퇴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거예요. 왜냐?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네. 얘네는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사이트를 굉장히 넓게 보셔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3년 동안 지금 입증을 계속 해드렸습니다. 중국 경제공작회의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적으로 입증해드렸어요. 왜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요.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다 쓸모없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업 규제 있죠? 여기에 대한 철학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서 오르고 어차피 기술적 분석으로는 차트는 생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르다가 또 내릴 수 있고 여기에서 오르다가 또 내릴 수 있을지언정 대세 하락장은 앞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기사에서 일단은 보시다시피 부동산에 관한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 부동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를 상기시키셔야 됩니까? 헝다그룹. 아, 네. 중국의 헝다그룹. 네. 근데 헝다그룹만 지금 표면에 나타나 있는 거지. 중국은요,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새마을금고 사태 제가 재작년부터 강연회에서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새마을금고 사태, PF 대출이 일어난다. 중국은 더 심각해요. 요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일단은 흥했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뭐예요? 밑으로 가라앉고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도 만약에 뭔가 조금 다시 경기에 대한 경기가 조금 일어나고 경제가 조금 일어나려면 요거 일단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썩은 것은 도려내야 되고 종기는 터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위기가 중장기적으로 일단 올 수 있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알고 계시고 제가 이것도 주말 특강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대세 하락장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지금 중국 그리고 홍콩 항생시장 일단 보고 있다. 단타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 보시는 오전에 혹시 방송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단타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일단 좋기 때문에 내일 공개방송 10시 10분에 하는 공개방송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생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